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루클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침 서울에서 위펀딩의 이지수 대표님께서 뉴욕을 방문하셔가지고 함께 브루클린을 좀 방문해 볼 건데, 서울의 성수동이라는 곳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브루클린 안에서도 성수동스러운 곳이 존재를 합니다. 그곳이 이제 윌리엄스버그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맨하탄에서 윌리엄스버그 브리지라는 다리를 건너자마자 이 왼쪽 편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좀 힙하고 성수동처럼 이제 인더스트리얼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다만 이제 여기도 상권이 많이 성장하면서 최근에 명품 브랜드까지 입점을 하고, 또 많은 명품 팝업 같은 이런 매장들도 생겨나서 많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그 상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옆에 그린포인트라는 지역까지 이 윌리엄스버그스러움이 계속 스며들고 있어서 그곳까지 같이 한번 방문을 해보고, 서울에서 이 이지수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서울의 성수동과 이곳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가 어떤 점이 비슷한지, 어떤 점이 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스버그에 전철을 타고 딱 도착해서 내리는 여기 이제 베드폴드 애비뉴고요. 네. 이 베드폴드 애비뉴 안에서 바로 이제 애플 매장이 있고 홀푸드 매장이 있고 약간 가두 상권의 중에서도 이제 주인공들이 좀 큰 프리미엄 테넌트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스트 리버 쪽, 그러니까 맨하탄을 바라보는 쪽으로 수변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 윌리엄스버그의 상권이 노른자 상권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내려가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노우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노우픽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디자인적인 거라든지 뭐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팬인데, 미국의 매장이 딱 두 군데 있어요. 하나가 이제 포틀랜드에 하나 있고, 네네. 거기는 이제 약간 정말 큰 쇼룸 개념으로 만들었고, 재작년까지 소호에 한 30평 좀 넘는 그런 샵에 소호의 변두리 같은 지역에 하나 있었는데, So we wanted to introduce New York to like the camping side of Snow Peak. So we just picked just a storefront that attracts people. Williamsburg right now is like a growing area. right. So we kind of just got the most interesting building on North 6th. 이 윌리엄스버그에 이 스노우픽이 들어와서 파타고니아와 함께 약간 이런 힙한 레저에 대한 그런 쇼핑에 대한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고, 네. 또 그 앞에 이제 팝업 개념으로 들어왔던 에르메스가 네. 장기 계약을 하면서 매장을 1, 2층으로 네. 들어왔고, 또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왜요? 이 윌리엄스버그가 네. 너무 이제 약간 가로수길처럼 이 빅 테넌트들이 구글, 뭐 샤넬, 뭐 에르메스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상권을 만들어 줬던 그런 촉매제를 했던 그런 샵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 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그렇겠네요. 서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브랜드들은 이제 밀려나서 어디로 가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상권이 확장이 되는데, 이 상권 안에서도 수변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이나 이런 거는 저 수변에서 더 올라온 곳들이 훨씬 편하고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윌리엄스버그의 그런 컬처나 이런 것들은 수변을 따라 움직여서 거의 막 그런 산업지구 같은 그런 웨어하우스 이런 것 쪽으로 옮겨오면서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윌리엄스버그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결국엔 피할 수 없고,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개성을 가진 샵들이 결국에는 이쪽 지역으로 옮겨오게 상권이 되는. 이제 확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초기에 이런 윌리엄스버그도 어떤 부분이었냐면 주중에는 장사가 안 돼요. 주말에 이제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주중 상권도 활발해졌고, 네. 지금 이쪽으로 상권이 옮겨오면서 그린 포인트도 주중에는 좀 그렇게 이렇게 막 벅적벅적 되진 않아요. 근데 주말에 오면은 이제 여기 뭐 나이트 클럽도 많고 뭐 바 이런 지역도 많다 보니까 저녁 때 늦은 시간까지 되게 사람이 좀 많고,
저는 그린 포인트가 앞으로 좀 네. 이 확장될 거라는 그런 모습이 여러 증거를 통해서 좀 보여요. 네네. 이제 여기가 브루클린의 이제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중심이라고 하면은 MG, 어떤 이제 힙스터들,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중심지가 브루클린에서 브루클린 안에서 이제 윌리엄스버그에서 네, 그린 포인트로 이제 옮겨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저희가 서울에서 오신 우리 이지수 대표님하고 만나서 이쪽 브루클린 투어를 네. 함께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사실 이제 여기 왔을 때 성수동하고 브루클린하고 많이 비교를 해가지고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 좀, 앞서 나가고 좀 트렌디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샵들, 되게,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뭐랄까요. 환기가 되고, 좀 좋은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브루클린을 가보자고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대표님께서 브루클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네. 제가 어디를 가봐야 될까 하다가 이제 워낙에 한국의 성수동이 네. 유명하고, 특히 이제 서울의 브루클린은 성수동이라 이런 얘기를 네,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수동이 상당히 좁은데 브루클린은 이렇게 크고, 네. 이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아, 성수동이랑 이런 점이 비슷하고 네. 뭐 이런 점이 틀리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브루클린 가본다고 하면 덤보에 가서 사진 그렇죠. 딱 찍고 네. 거기서 이제 주변에서 뭐 음식 드시고 가시는데, 사실 뉴욕에 사는 로컬 뉴요커들은 브루클린에 오면은 네. 이쪽으로 오거든요. 네. 네. 오늘 보시면서 뭐 공통점? 네. 차이점은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성수동이다, 이제 브루클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제 뭐랄까, 얼리 어댑터? 약간 트렌드 세터들이 가는 곳? 그런 이제 어떤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는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이 서울에서 가장 좀 문화가 앞서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성수동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브루클린, 이제 저도 이제 뭐 예전에는 브루클린 했을 때는 뭐 작은 동네인 줄 알았는데, 브루클린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도에 몇 개 시를 합쳐놓은 것만큼 이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성수동과 비교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그러면 이제 이 브루클린, 그러니까 뭐 크게 봤을 때 뉴욕, 그 다음에 이제 브루클린 안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그런 트렌디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느냐를 봤을 때, 오늘 이제 투어를 시켜주신 윌리엄스버그가 가장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에 앞서 나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두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일단 그 지역의 가장 트렌디한, 문화적으로 트렌디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는 뉴욕하고 서울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점이 공통점인지를 좀 이런 사실 위주로 좀 봤는데요. 네, 보면은 이제 이 윌리엄스버그도 수변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맨하탄의 이스트 빌리지에서 넘어올 수 있는 뭐 윌리엄스버그 다리를 타고 넘어오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J 트레인을 타고 넘어오면 바로 한 정거장이 윌리엄스버그예요. 네네. 그러니까 유입되는 맨하탄에서 유입되는 그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좀 영 제너레이션들이 좀 오는 그런 곳이기도 네네.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간 그 소호처럼 이 빌딩들이 좀 잘 보존이 돼 있어서 네. 그런 막 고층 건물, 또 그냥 왕복 6차선 막 이런 곳이 아니라 골목골목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소호의 필이 나면서 네. 이제 그런 브루클린에 있는 사람들도 굳이 맨하탄까지 안 나가고 이 안에서 좀 잘 모여서 트렌디한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공통점인 것 같고, 네. 또 이제 정부에서 뉴욕시에서 이제 윌리엄스버그뿐만 아니라 수변을 약간 그 정책적으로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린 포인트라는 곳이 윌리엄스버그가 상권이 완전히 이제 성숙하면서 네. 여기에서 이제 밀려난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약간 덩어리가 커지는 음,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부동산 뭐 시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수동도 남쪽으로는 이제 한강을 끼고 있고 그쪽에 고급 주거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됐죠. 그다음에 성수동 안에서도 길이 거기는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도로가 네. 연무장길인데 예. 연무장길이 차가 다니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과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이제 위화감이 없게 대림 그렇게 돼 있어요. 창고가 있는 곳이 메인이 아니군요. 네. 지금 메인은 대림창고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길이 이제 연무장길인데 거기가 이제 가장 메인이에요. 거기 제가 뉴스 봤는데 키스가 거기 들어간대요. 대림창고 옆에요. 대림 창고 뒤쪽. 방 옆에. 예, 그 근처.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아까 보시면 네. 윌리엄스버그에 뭐 이런 에르메스도 들어가고 네네. 뭐 샤넬도 있고 그리고 뭐 샤넬이 매장도 있고 또 거기다 팝업도 하고 네. 하는 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네, 그런 그렇죠. 곳이거든요. 네. 마치 소호 옆에 첼시가 있는 것처럼 이 윌리엄스버그 옆에 이런 네. 지금 다녀보셨던 이쪽 그 그린 포인트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도 이제 메인 대림창고 쪽 연무장길이 이제 뜨고 나서 여기서 밀려가지고 이제 서쪽에 있는 성수동. 거기는 이제 주택 밀집 지역이 있는데, 주택 밀집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랑 비슷해요. 그린 포인트와 성수동의 서쪽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서쪽에 있는 성수동은, 그러니까 이제 메인 성수동은 거기가 다 그 공장 창고여가지고 큼직큼직한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서쪽에 있는 성수동은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2, 3층짜리 빌라였는데 여기가 이제 그 리테일 이제 작은 가게들 그다음에 이제 식당들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작은 이제 주거 건물들이 있는데 주거 건물들의 1층이 상가로 이제 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이제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윌리엄스버그에도 그런 매장들이 없지는 않은데 이쪽 그린 포인트에서 보이는 매장들이 제가 좀 어떤 특성이 보이냐면 이 창고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매장이 들어가서 그 전체의 그 사이즈를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매장 같은 경우에도 한쪽은 이제 뭐 이런 생활 소품을 팔고 한쪽은 뭐 저녁에만 오픈하는 오마카세 네. 식당을 해놓고 또 한쪽은 일본 전통 뭐 다시 재료를 만들어 놓는 그런 식당과 네. 판매를 해놓고 그래서 저는 이쪽이 그런 웨어하우스들이 많고 약간 인더스트리얼 냄새 나는 큰 장소들이 많으니까 네. 요새 K컬처가 네.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네. 식당에 가서도 뭐 비빔밥이 다 있고 뭐 고추장 소스가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여러 가지에서 저희는 뉴욕에서 사니까 더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곳에 이렇게 플러그인, 플러그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한국에서 이런 뉴욕에 진출하고자 하는 브랜드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이쪽에 테스팅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장소를 연출해 놓고 만들어 놓으면 네. 이제 의미 있는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갔던 데가 이제 그 살짝 봤는데 50 노먼? 예. 네, 50 노먼이었고 거기가 이제 일본의 문화를 지금 이제 브루클린으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브랜드인 접시, 뭐 일본 브랜드의 뭐 칼, 그다음에 일본 브랜드의 어떤 이제 요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브루클린의 이제 힙스터들한테 전파하는 맞아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 문화에서 한국 문화로 전 세계 트렌드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뭐 음식, 뭐 패션, 그다음에 뭐 아트 이런 것들을 이제 브루클린에 전파하는 어떤 뭐 본거지, 뭐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별 브랜드들이 이쪽에 와서 오프라인에 매장을 내는 거는 뭐 대기업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은 푸트래픽을 일으키고 힙한 곳에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네. 너무 좋을 것 네. 같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힙한 곳을 먼저 선점하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빨리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네,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네. 여기 벌써 일본 브랜드, 일본 식당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음은 이제 한국 차례네요. 어쨌든 이번에 뉴욕에 뭐 일주일 정도 오셨는데 네. 뭐 오셔서 좀 이쪽 그다음에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네. 그런 내용은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 봤을 때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금융,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뉴욕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지역에 할 것인지, 뉴욕이 엄청 크니까 어떠한 지역에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섹터에 할 것인지 이게 조금 더 이제 관심사인 것 같아요. Hey, you guys busy over the weekdays too? Yeah, for brunch around 8 o'clock when we open up, it usually fills up the restaurant. Everybody has breakfast. And then at nighttime, we have a full dinner service and it fills up again once the sun goes down. What about weekend? Weekend, always busy. Hard to get a table. I think just the neighborhood. A lot of people like being around here. And it's a very busy intersection right here with the park. It's just a nice place to be.